그들의 조국은 하늘 높이 솟은 이상과 땅에 묶인 현실 사이에 있었다. 어머니의 사랑은 어떤 국경도 넘어설 수 있었다. 조종간을 잡은 그의 손은 조국을 향하는가 아니면 자유를 향하는가. 영하의 국경, 얼어붙은 강은 또 다른 시작을 의미했다. 그들은 다시 태어나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 마침내 새로운 세상에서 나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은 소리로 시작하고 똑같은 불안으로 끝난다. 배급된 식량을 조심스럽게 다듬는다. 눅눅한 쌀알, 시든 채소. 이것으로 아들의 한 끼를 책임져야 한다. 부엌 창밖으로는 낡은 인민군 차량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지나간다. 귓가리 울리는 굉음은 단순히 소리가 아니다. 그것은 언제나 우리를 감시하는 눈빛이자 짓누르는 체제의 무게다. 아들은 식탁에 앉아 희미한 전등 아래 책을 읽는다. 그 작은 어깨를 볼 때마다 내 가슴은 말할 수 없는 무게로 저려온다. 이 엄격한 일상 속에서 나는 그저 내 아이가 평범한 꿈이라도 꿀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그러나 창밖의 그림자처럼 드리워진 현실은 그 작은 소망마저 삼키려 한다. 끓어오르는 찌개 연기 사이로 나의 눈동자는 흔들린다. 이 도시의 차가운 밤이 유난히 길게 느껴진다. 저녁 어스름이 깔릴 무렵 비행 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박명철의 모습은 언제나처럼 굳건했지만 나는 그의 그림자에서 설명할 수 없는 피로를 감지했다. 군화 소리가 집안 가득 울리고 문이 삐걱이며 닫히는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멀리서 서서히 잦아드는 제트 엔진 소리, 거친 숨소리. 리수진. 돌아오셨군요. 힘든 하루였겠어요. 박명철. 괜찮소. 나는 그의 굳게 담은 입술 뒤에 숨겨진 무언가를 읽으려 애썼다. 그의 눈빛은 깊은 우물 같았고 표정은 마치 돌처럼 단단했다. 리수진. 얼굴이 어두워 보여요. 무슨 일이라도. 아무것도 아니요. 그저 오늘따라 하늘이 유난히 차갑더군. 그의 말은 단순히 날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 차가운 하늘 아래 그가 짊어진 짐의 무게를 느꼈다. 수지는 더 묻지 않고 조용히 몸을 돌렸다. 그녀는 그 침묵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 그들의 삶은 언제나 침묵 속에 더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었다. 나는 보았다. 강철 같은 하늘 아래 한 비행사의 영혼에 드리워진 그림자를. 밤이었다. 비행복을 벗은 동료들과의 술자리. 겉으로는 웃음꽃이 피었지만 내 안은 얼어붙어 있었다. 조심스럽게 물었다. 동무들, 가끔 궁금하지 않나? 저 대동강 너머는 우리가 아는 세상과 정말 다른가? 순간 정적이 흘렀다. 술잔 부리치는 소리도 멎었다. 김대위는 굳은 얼굴로 잔을 들었고 박상희는 애써 시선을 피했다. 그들의 침묵이 답이었다. 벽은 높고 견고했지만 내 안의 균열은 이미 시작되었다. 감히 입 밖에 내지 못하는 질문들, 그 질문들이 모여 체제를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다. 나는 다시 술잔을 들었다. 쓴 술이 목을 태웠다. 고독이 그림자처럼 나를 감쌌다. 아들의 작은 손이 내 볼을 감쌌다. 유치원에서 배운 노래라며 맑은 목소리로 장군님 찬양가를 부르는 아이. 그 순수한 음정 하나하나가 내 심장을 짓눌렀다. 수진의 얼굴은 순간 얼어붙었다. 그 차가운 시선이 아이를 뚫고 나를 향했다. 내가 지키고 싶었던 모든 것이 이 작은 아이의 노래 한 구절에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지는지. 나는 아이를 끌어안았다. 이 품 안에서라도 이 아이만은 안전하기를. 하지만 이미 늦었다. 체제의 그림자가 이토록 깊이 스며들어 있었을 줄이야. 내 결심은 더욱 굳어졌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밤이 깊었다. 모두가 잠든 시간, 나의 그림자만이 벽에 길게 늘어져 있었다. 아들의 맑은 눈빛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아버지는 왜 늘 그렇게 어둡게 있으세요? 그 질문이 나를 괴롭혔다. 조심스럽게 마루 밑 다라팝인 나무 판자를 들어 올렸다. 차가운 흙냄새와 함께 작은 라디오가 손에 잡혔다. 심장이 거칠게 뛰었다. 망설이는 손길로 다이얼을 돌렸다. 지지직, 잡음이 귓가를 때렸다.
그 익숙한 소음 속에서 문득 낯설고도 선명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사울의 밤은 오늘도 평화롭습니다. 최신 가요와 함께 편안한 저녁 되십시오. 평화롭다. 평화. 그 단어가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다. 내가 지키고 싶었던 평화는 이런 것이 아니었나.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랫소리에 나의 눈빛이 흔들렸다. 두려움과 결심이 뒤섞인 채. 이제 더는 물러설 수 없다. 이 작은 기계가 나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반드시 그 평화 속으로 가야 한다. 밤은 그렇게 깊어만 갔다. 아이는 고요히 잠들어 있었지만 내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명찰의 눈빛은 이전과는 달랐다. 어둠 속에서도 뚜렷하게 느껴지는 절박함. 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희미하게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단어들은 칼날처럼 내 심장을 파고들었다. 수진아,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야 해. 벗어나야 한다니? 대체 어디로? 그의 다음 말은 내 온몸의 피를 얼어붙게 했다. 탈북, 우리가 살 길은 그것밖에 없어. 탈북, 그 두 글자가 마치 죽음의 그림자처럼 나를 덮쳤다. 숨이 막혔다. 이 위험한 계획이 과연 우리를 살릴 수 있을까? 아니, 죽음으로 내모는 건 아닐까? 아이의 새근거리는 숨소리가 들렸다. 내 아들, 나는 이 아이를 지켜야만 했다. 명철의 눈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듯 확고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고요한 어둠 속 작은 아들은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다. 그의 작은 숨결만이 이 절박한 공간을 채우는 유일한 평화였다. 차가운 벽에 기댄 채 나는 그의 고난 잠을 지켜봤다. 그리고 이내 방 한구석에 무심히 걸려있는 명철의 비행복에 시선이 닿았다. 검고 짙푸른 원단, 닳고 해진 가장자리. 그의 채취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듯했다.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비행복의 거친 섬유를 쓸어내렸다. 그의 어깨를 감쌌을 이 옷이 이제는 그를 대신해 내 손끝에 남겨진 유일한 흔적이었다. 차갑고 공허했다. 테이블 위 빛바랜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활짝 웃고 있는 우리 셋의 모습. 그 시절 우리는 모든 것을 가졌다고 믿었다. 그의 굳건한 팔이 나를 그리고 작은 아들을 감싸고 있었다. 이제 그 팔은 여기에 없었다. 사진 속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나를 향해 있었지만 그 시선은 너무도 멀리 느껴졌다. 뺨 위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다. 멈출 수 없었다. 아들의 잠결을 깰까봐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그저 흐느낄 뿐이었다. 그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과연 살아는 있을까? 사진 속 행복했던 순간이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이 눈물 속에서도 나는 다짐했다. 반드시 살아남아야 한다고, 이 아이를 위해. 고요한 새벽, 난 그의 전투복 깃을 매만졌다. 익숙한 손길이었지만 오늘따라 내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말없이 내가 내민 주먹밥을 받아들었다. 뜨거운 온기가 차가운 그의 손에 전해지기를 바랐다. 문을 나서는 그의 뒷모습. 나는 애써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으로 조심해서 가시라요 속삭였다. 하지만 우리의 눈은 이미 수많은 이별을 말하고 있었다. 그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비어버린 문간에 홀로 선 나는 무너지는 가슴을 부여잡았다. 창밖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멀리 깜빡이는 불빛조차 희망보다는 절망에 가까웠다. 아들을 품에 꼭 안았다. 작은 심장이 내 품에서 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겨우 숨을 쉬는 듯 했다. 그의 따뜻한 온기만이 나를 이 현실에 붙잡아 두었다. 명철 씨, 당신은 지금 어디쯤 있을까? 매 순간 심장이 발밑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이 밤이 어째서 이렇게 길게 느껴지는 걸까?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 있었다. 저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미세한 엔진 소리. 설마. 가슴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점점 더 선명해지는 굉음. 마치 내 심장을 찢어발기는 듯한 소리.
그는 지금 하늘로 날아오르고 있는 것이다. 아가, 아빠는 꼭 돌아올 거야. 엄마는 너와 아빠를 위해 살아남을 거야. 새벽 공기가 코끝을 쨍하게 스쳤다. 잠든 아들의 따뜻한 숨결이 뺨에 닿았지만 내 심장은 얼어붙은 강물처럼 차가웠다. 최소한의 짐을 어깨에 메고 곤히 잠든 아들을 품에 안았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어떤 어둠 속으로라도 걸어 들어갈 수 있었다. 낡은 현관문이 삐걱, 짧지만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닫혔다. 그 소리가 온 세상에 울려 퍼질까 두려워 숨조차 쉬기 힘들었다. 이제 돌아갈 곳은 없다. 오직 앞으로 나아갈 뿐. 장마당은 언제나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생기 대신 잿빛 그림자가 드리워 있었다.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허리띠를 졸려매는 삶, 나 역시 다르지 않았다. 그날도 나는 낡은 천조각을 팔아 아들의 굶주린 배를 채울 몇 푼이라도 벌기 위해 애썼다. 삐걱거리는 좌판들 사이를 걷다 문득 한쪽에 자리 잡은 여인에게 시선이 닿았다. 그녀는 다른 상인들과는 달랐다. 투박한 옷차림에도 불구하고 흐트러짐 없는 자세와 묘하게 경계심 섞인 눈빛, 뭘 파는지는 보이지도 않았다. 그저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낯선 기운에 이끌린 듯 다가갔다. 그녀의 좌판에는 평범한 약초 몇 가지가 놓여 있었다. 이건 뭐에 쓰는 약초입니까? 내 질문에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순간 나는 얼어붙었다. 그녀의 눈은 깊은 강물 같았다. 이곳 사람들의 눈처럼 희망 없는 절망이 아니라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차가운 침묵, 그리고 미세한 경계심 너머로 번뜩이는 결단 같은 것이 보였다. 마치 저 강 건너편의 세상을 아는 사람의 눈빛 같았다. 나는 무언가에 홀린 듯 그녀에게서 약초 한 줌을 샀다. 손에 쥐어진 약초는 차갑고 동시에 뜨거웠다. 그날 나는 평범한 시장 상인을 만난 게 아니었다. 내 닫힌 세계에 균열을 낼 알 수 없는 힘을 가진 여자를 만난 것이다. 내 발걸음은 천근만근이었다. 저 멀리 보이는 그녀의 뒷모습은 차갑고 견고한 벽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내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아들 생각에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다. 여기서 멈추면 모든 게 끝장이다. 심호흡을 하고 간절함을 담아 그녀의 어깨를 조심스레 두드렸다. 그녀는 소리 없이 돌아섰고 날카로운 시선이 나를 관통했다. 숨이 막혔다. 저기요. 내 목소리는 파르르 떨렸다. 그녀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무슨 일입니까? 차갑지만 그 안에서 뭔가를 읽어내는 듯한 눈빛이었다. 나는 애써 침착한 척 말했다. 혹시 길을 좀 여쭤보려고요. 말끝이 흐려졌다. 그녀는 내 불안한 눈동자와 굳게 담은 입술을 응시했다. 마치 내 속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한 시선이었다. 그녀는 아주 나지막이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다. 어떤 길을 찾으십니까? 쉬운 길은 없어 보이지만. 그 말에 나는 확신했다. 그녀가 내 절박함을, 내가 찾으려 하는 길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을. 더 이상 숨길 필요 없었다. 제 목숨을 걸어야 하는 길이라도 괜찮습니다.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코 꺾이지 않았다. 그녀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낮은 음성으로 덧붙였다. 그럼 따라오시죠. 이야기할 곳이 있습니다. 차가운 그녀의 제안이 내게는 절벽 끝에 피어난 한 줄기 희망처럼 느껴졌다. 최선영은 차가운 눈빛으로 지도를 펼쳤다. 북한을 벗어나 중국 북부를 가로지르고 라오스를 거쳐 태국까지. 낯선 지명들이 험난한 경로를 그렸다. 중간중간 붉게 표시된 위험 지역은 내 심장을 죄어왔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설명을 이어갔다. 국경을 넘는 방법, 각 지역에서 브로카를 갈아타야 하는 이유, 그리고 적발 시의 위험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도 비현실적이고 동시에 섬뜩하게 현실적이었다. 그리고 그녀가 내민 쪽지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액수의 숫자가 적혀 있었다. 그 돈은 내가 평생 모아도 만져볼 수 없을 금액이었다. 순간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였다. 숨이 막혔다. 내가 과연 이 거대한 벽을 넘을 수 있을까? 내 아들에게 이런 위험을 감수하라고 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 순간 아들 박혁의 얼굴이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다. 혁아, 너를 위해서라면 난 어떤 길이라도 걸을 수 있어. 어떤 대가라도 치를 거야.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너를 지켜야 해. 그날 나는 내가 넘을 수 없을 것 같던 벽을 넘기로 결심했다.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했다. 하겠어요. 어떻게든 방법을 찾을게요. 그날 밤 나는 명철에게 최선영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그의 얼굴에는 순간적으로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희망과 동시에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느껴졌다. 브로커는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길을 제시했다. 비행기를 타고 넘어오는 것. 그것은 조종사였던 그에게만 가능한, 그러나 동시에 죽음을 의미할 수도 있는 선택이었다. 명철은 오랜 시간 침묵했다. 그의 눈빛 속에서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아들을 향한 간절함, 조국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 결국 그는 굳은 결심을 내렸다. 이것이 유일한 길이라면 가야지. 그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비장함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차갑고 단단한 손이었다. 우리의 희망은 이제 그의 손에, 그의 용기에 달려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우리가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넜음을 직감했다. 명철의 선택은 단순히 하나의 결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 가족의 운명을 건 생과 사를 가르는 가장 위험한 도박이었다. 그날 밤 우리는 마지막 작별을 준비했다. 명철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지만 그 안에 갇힌 고통을 나는 알 수 있었다. 내가 먼저 떠나야 했다. 그래야 명철이 홀로 감당할 부담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것이라 생각했다. 아이에게는 아버지가 임무를 나가는 것이라고 거짓말을 해야 했다. 작은 심장이 상처받지 않도록 우리는 슬픔을 삼켰다. 명철의 손이 내 손을 잡았다. 마지막 온기였다. 조심해. 그리고 꼭 돌아와. 그의 목소리는 닿을 듯 말 듯 가늘게 떨렸다. 당신도 꼭 성공해야 해. 내 목소리도 갈라졌다. 우리는 서로에게 허락된 마지막 말을 속삭였다. 아침이 오면 나는 떠나야 했다. 우리의 삶이 두 조각으로 갈라지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이 이별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유일한 길이었다. 밤의 장막이 집을 완전히 뒤덮은 시간, 손전등 희미한 불빛 아래 나는 숨죽여 움직였다. 최선영이 일러준 대로 비상식량과 아들의 작은 옷가지들을 챙겼다. 쌀알이 바닥에 흩어질까, 낡은 천조각 하나가 바스락거릴까, 모든 소리에 신경을 곤두세웠다. 혹시라도 들킬까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이불 밑 가장 깊은 곳에 짐을 밀어넣으며 겨우 한숨을 돌렸다. 만약 이 모든 것이 발각된다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아들의 잠든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걸어야만 했다. 내 손은 차가웠지만 마음속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이 모든 순간이 간절한 기도였다. 제발, 제발 무사히. 최선영은 약속대로 국경 동향에 대한 정보를 가져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내 귀에는 천둥소리처럼 울렸다. 수진 씨, 최근 국경 지역의 동향이 심상치 않아요. 어제 확인된 바로는 경비대의 순찰 주기가 급격히 변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압록강 인근 초소에 새로운 병력이 배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가장 큰 문제는 이 모든 정보가 너무 유동적이라는 겁니다. 어제까지 안전하다고 했던 길이 오늘 아침엔 지뢰밭이 될 수도 있어요. 확신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국경 경비대가 예상치 못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통신망도 불안정해서 정확한 정보를 얻기가 힘듭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심장을 얼어붙게 했다. 안개 속을 걷는 기분이었다. 믿을 만한 지도는 없고 길은 계속 바뀌는 미로 같았다. 하지만 나는 이 정보의 불확실성 속에서 희망을 찾아야 했다. 아들을 지켜야 했으므로. 어둠이 내려앉은 평양역, 아들의 작은 손을 꽉 잡았다. 차가운 기차가 내뿜는 증기 속으로 우리는 몸을 숨겼다. 덜컹, 덜컹. 익숙한 진동이 심장을 파고들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은 한때 나의 전부였던 삶의 조각들이었다. 낡은 건물들, 희미하게 빛나는 가로등,
그리고 그 너머 아스라이 사라지는 내 고향. 밤 기차의 흔들림 속에서 나는 과거와 작별하고 있었다. 두만강, 미지의 이름이 이젠 우리의 유일한 목적지였다. 공포와 기대가 뒤섞인 숨결이 어둠 속에 스며들었다. 이 기차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지, 아니 데려다 줄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그저 아들의 체온만이 유일한 이정표였다. 이윽고 발걸음을 멈췄다. 두만강이 코앞이라는 국경 마을. 인적 없는 어둠이 나를 집어삼킬 듯했다. 낡은 판잣집들 사이로 스며드는 달빛조차 냉기가 느껴졌다. 멀리서 들려오는 강물의 속삭임이 마치 경고처럼 들렸다. 심장이 발소리에 맞춰 불규칙하게 뛰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주위를 살폈지만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다. 공기가 너무나도 차가웠다. 그때였다. 저편 어둠 속에서 희미한 기척이 느껴졌다. 서서히 형체를 드러내는 한 인물, 최선영이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시선 속에는 냉철함과 함께 묘한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이제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최선영 씨는 내 어깨를 툭 치며 마지막으로 지시를 내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이제 마지막이야. 저 강을 건너면 돼. 그녀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을 따라 시선을 옮겼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강물은 마치 거대한 검은 뱀처럼 꿈틀거리는 것 같았다. 차가운 강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듯한 두려움이 밀려왔다. 저 강을 건너면 정말 다른 세상이 펼쳐질까? 성공할 수 있을까? 하지만 내 품에 안겨 잠든 아들의 따뜻한 숨결을 느꼈다. 이 아이를 위해 나는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다. 심장을 조여오는 공포 속에서도 나의 두 눈은 흔들림 없이 강 건너편의 어둠을 응시했다. 반드시 건널 것이다. 아들을 위해. 깊은 밤, 숨소리조차 얼어붙는 듯 했다. 최선양의 희미한 손짓을 따라 얼어붙은 강 위에 발을 디뎠다. 미끄러운 얼음판, 한 걸음 한 걸음이 절벽 끝을 걷는 듯 아슬아슬했다. 옆에서 손을 꼭 잡은 아이의 체온이 유일한 온기였다. 강물 아래서 들려오는 듯한 얼음 깨지는 소리가 심장을 조여왔다. 절대 뒤돌아보지 마라. 선영의 낮은 목소리가 칼날 같았다. 아이는 떨고 있었지만 내 손을 더 강하게 잡았다. 저 너머에 희망이 있다는 믿음으로 나는 다시 발을 내디뎠다. 이 강을 건너야만 했다. 반드시. 강을 겨우 건너 한숨 돌릴 틈도 없었다. 어둠 속에서 저 멀리 희미한 불빛이 깜빡였다. 그리고 이내 찢어지는 듯한 한마디가 얼어붙은 밤공기를 갈랐다. 거기 누구냐? 심장이 발밑으로 쿵 떨어지는 것 같았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얼음이 납작 엎드렸다. 차가운 얼음이 뺨에 닿았지만 추위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경비병의 거친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눈앞이 캄캄했다. 얼음장 같은 이 강 위에서 나는 그저 작은 돌멩이처럼 숨죽였다. 내 아들의 심장 소리마저 들릴까봐 두려웠다. 발각되면 모든 것이 끝이었다. 경비병들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듯했다. 간신히 얼어붙은 몸을 일으키자마자 제발 아무도 보지 못했기를 기도하며 주변을 살폈다. 희미한 달빛 아래 얼음 위에 선명하게 남겨진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다. 커다란 군화 자국, 분명 그들의 것이었다.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이미 지나갔다 생각한 그들이 이렇게 가까이 다녀갔을 줄이야. 얼음 위 나의 작은 발자국 옆으로 놈들의 거대한 흔적이 선명했다. 마치 이 길을 따라 나를 쫓아올 것처럼. 공포가 온몸을 옥죄어왔다. 나는 이곳에 혼자가 아니었다. 언제든 어디든 그들의 그림자가 나를 덮칠 수 있다는 섬뜩한 현실에 나는 얼어붙은 강 위에서 다시 한번 숨을 죽여야만 했다. 이 발자국들이 곧 추격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잔혹한 예감에 몸서리쳤다. 얼어붙은 강을 간신히 건너 마침내 발이 닿은 땅은 북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황량한 눈밭이었다. 하지만 이 땅은 다른 곳이었다. 자유를 향한 첫 발걸음. 아들의 작은 손을 더 꽉 잡았다. 차가운 바람이 볼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심장이 터질 것 같던 불안감은 잠시나마 옅어졌다. 깊은 숨을 내쉬었다.
살았다. 정말 살았구나. 하지만 이내 정신을 차렸다. 이제부터 진짜 싸움의 시작이었다. 경계를 늦출 수 없었다. 이 넓은 땅 어디엔가 우리를 노리는 그림자가 숨어 있을 테니. 나는 아들의 몸을 품에 끌어안으며 주변을 살폈다. 새로운 공포가 심장을 다시 조여오기 시작했다. 최선영은 우리를 숲의 깊은 어둠 속으로 이끌었다. 희미하게 윤곽을 드러낸 것은 낡고 허름한 오두막이었다. 얼어붙은 창문, 차가운 벽, 모든 것이 혹독했지만 역설적으로 이곳이 잠시나마 안전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삐걱이는 문을 열고 들어서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냉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최선영은 말없이 낡은 랜턴에 불을 붙였다. 그 작은 불빛이 어둠을 겨우 밀어내며 우리 세 사람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흔들렸다. 내 품에 안긴 아이는 아직 떨고 있었지만 나는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괜찮아, 아가. 이제 괜찮아. 비록 냉기 가득한 곳이었지만 이 작은 은신처가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잠시나마 지켜줄 것이라는 막연한 안도감이 밀려왔다. 강을 건너며 얼어붙었던 심장이 이제야 조금씩 풀리는 듯했다. 고요한 새벽, 이 낡은 은신처에서 우리는 간신히 숨을 고를 수 있었다. 여기는 중국의 어느 숲속, 낡은 오두막. 밤은 길고 추위는 살을 내는 듯했다. 나무 틈새로 스며드는 칼바람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나는 아이를 꼭 끌어안았다. 작은 몸뚱이에서 새어나오는 체온을 한 방울이라도 더 담으려 애썼다. 내쉬는 숨조차 얼어붙어 하얗게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듯한 불안감. 만약 이대로 밤을 넘기지 못하면 그 생각은 머릿속에서 지워버려야 했다. 손끝, 발끝이 감각을 잃어갔지 난 아이의 작은 심장이 내 품 안에서 규칙적으로 뛰는 것을 느끼며 간신히 정신을 붙잡았다.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나는 밤새도록 작은 아이를 위해 온몸으로 방패가 되었다. 이 혹독한 밤이 끝나면 반드시 해가 뜰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우리는 살아남아야 했다. 어떻게든. 동이 터오기 시작했다. 희미한 빛이 숲을 채웠지만 밤새 얼어붙은 한기는 여전했다. 발가락은 감각이 없었고 온몸이 굳어 있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다.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다시 일어섰다. 우리는 최대한 소리를 죽이며 발자국을 지워가며 나아갔다. 숲은 여전히 고요했고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의 심장 소리만이 거칠게 울렸다.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미지의 길로 접어들었다. 우리는 숲길을 걷고 있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 깊숙이 스며들었다. 발밑의 낙엽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모든 감각이 날카롭게 곤두서 있었다. 그때였다. 숲속에서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한 남자가 불쑥 나타났다. 늙은 중국 농부였다. 손에는 낡은 삽을 들고 있었다. 나는 얼어붙는 심장으로 아들을 끌어안았다. 그 남자의 눈이 우리에게 향했다. 온몸의 피가 식는 기분이었다. 최선영이 한 발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얼굴은 한치의 동요도 없었다. 중국어로 무어라 말을 건넸다. 농부의 표정은 경계심으로 가득했다. 최선영은 끈질기게 무언가를 설명했고 이내 농부의 얼굴에 당혹감과 함께 희미한 이해의 빛이 스치는 듯했다. 길고 짧은 대화가 오갔고 마침내 농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길을 비켜주었다. 최선영이 우리에게 눈짓하자 우리는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다. 심장이 발밑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의 담대함과 위기관리 능력에 다시 한번 압도당했다. 우리는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재촉했다. 언제 어디서 또 다른 위험이 튀어나올지 알 수 없었다. 우리는 얼어붙은 강변을 피해 산길로 접어들었다. 브로커 추선영이 가르쳐준 유일한 우회로였다. 가파른 비탈을 오르는데 발밑의 자갈들이 미끄러져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다. 밤은 깊었고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아이의 작은 손을 더욱 단단히 잡았다. 아빠한테 가는 길이야, 아들아. 조금만 더 참자. 스스로에게 되뇌는 말이었지만 내 목소리는 파르르 떨렸다. 그때였다. 저 멀리 아래쪽에서 희미하지만 분명한 소리가 들려왔다. 쉿! 아이의 입을 막고 귀를 기울였다.
개 짖는 소리, 군인들의 날카로운 고함, 그리고 이따금씩 들려오는 차량 엔진 소리. 검문소였다. 공포가 심장을 짓눌렀다. 아이를 바위 뒤에 숨기고 함께 웅크렸다. 차가운 돌멩이가 볼에 닿았지만 내 몸은 이미 얼어붙은 듯 감각이 없었다. 숨을 죽이고 소리에 집중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소리는 더 커지지도 작아지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 존재 자체로 우리를 옥죄어왔다. 엄마, 무서워요. 아이의 작은 속삭임이 내 귓가를 파고들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아이를 더 세게 끌어안을 뿐이었다. 이 밤이, 이 공포가 과연 끝이 있을까? 과연 우리는 이 지옥 같은 검문소를 무사히 지나쳐갈 수 있을까? 드디어 우리는 그 작은 도시의 외곽에 닿았다. 최선영은 낡고 허름한 건물 앞으로 우리를 이끌었다. 얼어붙은 강을 건너고 숨막히는 검문소를 통과한 뒤 이곳에 발을 디디는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툭 끊어지는 듯했다. 긴장이 풀린 것일까? 아니면 이 모든 고통이 잠시 멈춘 것일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문을 열었고 우리는 어두운 내부로 들어섰다. 퀴퀴한 냄새가 났지만 그조차도 바깥의 혹독한 추위보다는 나았다. 아이를 품에 안고 웅크린 채 앉았다. 심장이 여전히 거칠게 뛰었지만 적어도 이곳은 잠시나마 안전했다. 첫 번째 목표를 달성했다는 안도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이제 겨우 첫 발걸음을 떼었을 뿐인데 벌써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간 듯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었다. 아이를 바라보았다. 깊은 잠에 빠진 아이의 작은 얼굴을 쓰다듬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나는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었다. 최선영은 그림자처럼 구석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차가운 눈빛 속에서도 희미한 만족감이 스치는 것을 나는 보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짧은 침묵 속에서 공통된 목표가 우리를 묶어주고 있음을 느꼈다.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다음 관문은 무엇일까? 알 수 없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이 작은 안식처에서 숨을 고르고 싶었다. 이 낡은 안정가옥의 고요함은 종종 날 속인다. 창밖의 세상이 잠잠한 척 가장할수록 내 안의 불안은 더 깊어진다. 품에 안긴 내 아들, 작은 숨소리만이 유일한 위안이다.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쓸어내리며 세상의 모든 악으로부터 이 작은 존재를 지키겠다고 또다시 다짐한다. 하지만 그 맹세가 무색하게도 귓가에는 끊임없이 바깥의 소리에 촉각을 곤두세우게 된다.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낡은 문틈에서 새어들어오는 미세한 삐걱거림, 심지어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 침묵마저도 날카로운 위협처럼 느껴진다. 아들을 향한 헌신과 이 위태로운 현실 사이에서 내 마음은 갈기갈기 찢긴다. 나는 과연 이 아이를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을까?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마치 정교하게 짜인 기계처럼 다음 여정의 위험과 대가를 설명했다. 강을 건너고 산을 넘으며 국경을 넘을 때마다 새로운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아이를 아는 채로는 더 어렵고 비용도 더 들 것이라고.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마치 내 절망이 당연하다는 듯. 나는 숨조차 쉴 수 없었다. 내 아들을 잡고 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을까? 내 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그 차가운 눈빛 속에서 나는 문득 보았다. 그녀 또한 감내하고 있는 삶의 무거운 짐을. 그 찰나의 순간, 그녀의 냉정함이 비로소 이해되었다. 그것은 생존의 방식이었다. 잔인하리만큼 현실적인. 버스는 굉음을 내며 달렸다. 낡은 좌석은 삐걱거렸고 매연 냄새와 낯선 이들의 채취가 뒤섞여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나는 아들을 가슴에 꼭 안고 최대한 몸을 움츠렸다. 창밖 풍경은 끝없이 이어지는 회색빛 도로와 삭막한 들판뿐. 어디로 향하는지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 불확실성이 내 심장을 끊임없이 조여왔다. 옆자리 아주머니의 눈길이 잠깐 스쳤지만 이내 무관심하게 돌아섰다. 그 무관심이 때로는 안도감을 주면서도 때로는 깊은 고독감을 안겨주었다. 아들의 잠든 얼굴을 물끄러미 내려다봤다. 이 아이의 작은 어깨에 나의 모든 희망과 불안이 실려 있었다. 불안한 엄마의 사랑은 이 거친 여정 속에서 아들을 감싸는 유일한 방패였다. 이 끝없는 버스 안에서 나는 그저 시간을 버티는 그림자였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훅 끼쳐오는 혼돈의 냄새, 땀과 향신료,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스며있는 불안감. 중국과 베트남의 국경 도시, 이곳은 언제나 활기 넘치지만 그만큼 위험한 곳이다. 수많은 인파 속을 그림자처럼 헤치고 나아갔다. 내 눈은 쉴 새 없이 움직였다. 익숙한 얼굴, 낯선 시선, 그리고 그 사이에 숨겨진 메시지. 마주치는 눈빛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며 정보를 읽어낸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시선들. 그들은 나를 감시하는 걸까? 아니면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파 중 하나일까?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이곳에서 나의 직감만이 유일한 나침반이다. 기회는 항상 위험의 가면을 쓰고 나타난다. 지금 이 순간 나는 그 가면 뒤의 진실을 꿰뚫어 봐야 한다. 어둠 속에서 그자의 탐욕스런 눈이 번뜩 꼈다.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작은 방. 나는 웅크린 채 아들을 떠올렸다. 그자는 내가 가진 얼마 안 되는 돈마저 뜯어내려 했다. 네 아들 안전하고 싶지 않아? 비릿한 협박에 심장이 얼어붙었다. 세상의 모든 아기가 한 곳에 모인 듯했다. 그때였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차가운 바람과 함께 최선영이 나타났다. 그녀의 눈빛은 얼음처럼 날카로웠고 그자의 목소리는 순식간에 기어들어갔다. 몇 마디 짧은 대화 후 그자는 꼬리 내린 개처럼 사라졌다. 나는 구원받았지만 동시에 깊은 혼란에 빠졌다. 나를 구해준 이 여인은 누구인가? 돈을 위해 나를 이용하려 했던 이들과 무엇이 다른가? 그 순간 나는 인간에 대한 깊은 불신을 맛보았다. 하지만 동시에 나를 구해준 그녀의 존재가 너무나 복잡하게 다가왔다. 어둠 속에서 나는 홀로 남겨졌다. 불신과 미묘한 희망이 뒤섞인 채. 작은 식당 안은 바깥 세상의 혼돈과는 다른 정적 속에 잠겨 있었다. 최선영은 아무 말 없이 따뜻한 국수 한 그릇을 내 앞에 놓았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물을 보고 있자니 며칠 동안 잊고 지냈던 허기가 밀려왔다. 차갑게만 느껴졌던 그녀의 눈빛, 그 깊은 곳에서 아주 희미하게 사람의 온기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일순간 혼란스러웠다. 이 여자 정말 우리를 이용하는 건가? 아니면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는 국수처럼 답답했다. 그저 이 작은 순간만큼은 쫓기듯 달려온 모든 것이 잠시 멈춘 듯했다. 따뜻한 국수를 한 숟갈 떠 입에 넣었다. 짠맛과 함께 미지근한 온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나는 그녀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국수만큼은 거부할 수 없었다. 이토록 간절했던 온정이라니. 배는 고요한 메콩강 위를 소리 없이 미끄러져 나갔다. 밤의 장막이 모든 소리를 삼킨 듯 오직 물살을 가르는 미세한 소리만이 들려왔다. 나는 갑판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수많은 별들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고 강물 위에는 은은한 달빛이 부서져 은비늘처럼 반짝였다. 쫓기고 도망치던 숨막히는 시간들 속에서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것을 잊은 듯한 평화가 찾아왔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저 별들처럼 우리에게도 희망이 남아있을 거라고 누군가 속삭이는 것 같았다. 잠시 동안 모든 불안과 두려움은 저 강물 아래로 가라앉는 듯했다. 나는 아들의 작은 손을 꼭 잡았다. 이 평화가 부디 더 오래 지속되기를 간절히 바랐다. 메콩강의 고요함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눈앞에 펼쳐진 태국 국경사무소는 마치 다른 세상 같았다. 수많은 인파, 낯선 언어들이 뒤섞여 웅성거리는 소리, 북적이는 활기. 드디어 여기까지 왔다는 안도감과 함께 거대한 벽 앞에 선 듯한 막막함이 나를 덮쳤다. 이 문만 통과하면 아들과 함께 꿈꾸던 자유가 손에 잡힐 듯했다. 하지만 동시에 단 하나의 실수라도 저지르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차가운 현실이 심장을 조여왔다. 떨리는 손으로 최선영이 건네준 서류를 쥐었다. 이제 정말 마지막 관문이었다. 뒤를 돌아보니 우리가 건너온 메콩강이 아득하게 펼쳐져 있었다. 그 강물이 흘러온 시간만큼 내 인생도 참 많은 것을 흘려보냈다. 이제는 멈춰 설 때였다. 태국 국경을 넘어서자 마침내 도착한 태국 대사관의 차분한 사무실. 바깥의 소음과는 단절된 듯 고요한 공기가 저를 감쌌습니다.
제 앞에 앉은 남자는 온화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한국 외교관이라고 소개했죠. 그 순간 제 심장 깊숙이 박혀있던 얼어붙은 덩어리가 스르륵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긴 여정의 끝, 비로소 마주한 따뜻한 안식. 그의 표정에서 저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안도감을 맛보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수많은 밤을 꿈꿔왔던 고향으로의 귀환. 그의 미소 속에서 저는 아들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억눌렸던 감정들이 파도처럼 밀려왔고 저는 아들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마침내 우리가 안전하다는 확신, 그 무엇보다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창밖은 믿을 수 없는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드넓은 하늘, 손에 잡힐 듯 가까이 떠 있는 구름들. 아들은 생전 처음 보는 광경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창문에 코를 박았습니다. 엄마, 구름이 솜사탕 같아요. 작은 손가락으로 뭉게뭉게 피어오른 하얀 덩어리들을 가리키는 아들의 목소리에는 순수한 경이로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꼭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심장이 제 심장과 함께 두근거렸습니다. 제 눈에도 흐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뜨거운 물방울들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와 감사, 그리고 이제야 찾아온 자유에 대한 감격이었습니다. 비행기는 거침없이 하늘을 가르고 날아갔습니다. 이 비행이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비행이었습니다. 어둠 속 차가운 공기가 폐부를 찌른다. 이 비행복, 수없이 입고 벗었던 익숙한 옷이지만 오늘은 그 무게가 다르다. 쉭, 쉭, 지퍼가 올라가는 소리. 심장이 고동치는 소리가 귀청을 울린다. 가족, 수진, 아들, 너희를 위해 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다. 전투기 날개 아래 차가운 금속을 더듬는다. 모든 나사, 모든 연결 부위를 손끝으로 확인한다. 결코 실수는 용납되지 않는다. 나의 조국은 이제 가족뿐이다. 바람이 불어와 뺨을 스친다. 마지막 밤, 마지막 점검. 이 비행기가 내 삶의 마지막 활주로가 될지, 새로운 시작을 알릴지. 조종간을 쥔 내 손에 땀이 배었다. 엔진은 맹렬한 포효를 내뱉으며 활주로를 박차고 나섰다. 엄청난 중력에 몸이 시트에 파묻혔지만 내 의식은 더 또렷해졌다. 계기판의 숫자들은 미친 듯이 솟구쳤고 기체는 땅과의 유대를 끊어내듯 공중으로 솟아올랐다. 굉음 속에서도 심장이 터질 듯 울렸다. 평범한 훈련 비행,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완벽한 이륙. 하지만 내 목적지는 이 체제가 허락하는 곳이 아니었다. 아득히 멀어지는 지상을 내려다보며 나는 내 아내, 수진과 아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이륙은 시작에 불과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선 것이다. 조종간을 잡은 손에 땀이 흥건했다. 익숙한 비행 경로, 익숙한 구름들. 매일 반복되는 훈련처럼 보였지만 오늘은 아니었다. 엔진은 굉음을 내며 하늘을 갈랐고 나의 심장도 함께 격렬하게 요동쳤다. 머릿속에서는 아내 수진과 아들의 얼굴이 선명하게 스쳐 지나갔다. 이대로 돌아간다면 내일도 똑같은 절망 속에서 살겠지. 아니, 더 이상은 안 돼. 나는 심호흡을 했다. 단 한 번의 기회, 단 한 번의 선택, 그리고 조종관을 서서히 그러나 단호하게 남쪽으로 돌렸다. 기체가 미묘하게 기울어지는 것이 느껴졌다. 삐기빅, 삐비빅. 계기판의 바늘이 천천히 그리고 정확하게 남쪽을 향해 움직였다. 이 작은 움직임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바꿀 것이었다. 이제 되돌릴 수 없다. 불러도 대답 없는 메아리만 돌아왔다. 북한 관제탑의 목소리는 분노로 일그러졌다. 귀한 명령이 빗발쳤고 거부할수록 그들의 위협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다. 내 심장은 요동쳤지만 조종관을 쥔 손은 더욱 단단해졌다. 망설일 시간은 없었다. 남쪽, 오집 남쪽으로. 아내와 아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나는 속으로 되뇌며 기술을 나무로 고정했다. 그때였다. 여기는 평양 관제탑, 박명철, 즉시 기술을 북으로 돌려 원대 복귀하라. 반복한다. 즉시 복귀하라. 찢어질 듯한 다급한 목소리가 무전기를 뚫고 들어왔다. 명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가족은 무사하다. 너의 선택은 파멸이다. 가족, 그 이름에 일순 흔들렸지만 나는 굳게 담은 입술을 열지 않았다.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넜음을 알기에.
그때 뒤에서부터 찢어지는 듯한 굉음이 들려왔다. 전투기 편대, 북한의 추격기였다. 명철, 더 이상 도발하지 마라. 우리 영공을 침범한 즉시 격추될 것이다. 무전기 너머로 냉혹한 경고가 울려 퍼졌다. 나는 전방 스크린에 나타난 추격기들의 그림자를 보며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느꼈다. 이제 정말 목숨을 건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나는 기어이 조종관을 더욱 힘껏 움켜쥐었다. 살아서 돌아가야 한다. 가족에게, 자유의 땅으로. 조종관을 움켜쥔 손에 땀이 흥건했다. 이젠 돌아갈 수 없다. 내 유일한 길은 저 너머의 자유뿐이다. 무전을 잡고 심호흡을 했다. 떨리는 목소리를 억누르며 송신 버튼을 눌렀다. 여기는 북한 공군 전투비행사 박명철. 나는 대한민국으로 귀순하겠다. 정적이 흘렀다. 몇 초가 수십 년처럼 길게 느껴졌다. 이내 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기는 서울 반제탑, 신원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혼란스러운 목소리, 하지만 그 속에서 희미한 희망을 보았다. 그들은 내 말을 들었다. 나는 박명철이다. 내 미그 19 전투기, 기체 번호는 내 아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왔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쳤다. 또다시 정적, 그리고 더욱 절박해진 관제탑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미그 19, 기체 번호 확인 중. 본인 확인을 위해 특정한 질문에 답해 주십시오. 당신의 고향은? 고향.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이 달려있는 순간이다. 나는 대답했다. 평안남도 안주시. 1988년 X월 X일 생이다. 내 무전기에서 예상치 못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북한 전투기, 즉시 비행을 중단하고 교신에 응하라. 나만 공군이었다. 그 순간 내 시야에 2대의 F-15K 전투기가 번개처럼 나타났다. 그들은 정확히 내 뒤 북한 전투기들과 나 사이에 자리 잡았다. 동족의 전투기가 나를 보호하러 온 것이다. 믿기지 않는 광경이었다. 북한 조종사들의 욕설이 무전기를 찢을 듯 울렸다. 남조선 괴뢰들이 감히. 그들의 엔진 소리가 더욱 거칠어졌다. 우리는 팽팽한 삼각 대치 상황에 놓였다. 남한 전투기들은 날카롭게 고도를 유지했고 북한 전투기들은 언제든 공격할 준비가 된 포식자처럼 으르렁거렸다. 내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이젠 단순히 나 혼자의 문제가 아니었다. 남북한의 운명이 내 비행기 날개 끝에 매달려 있었다. 관제탑의 지시가 귓전을 깨렸다. 이곳은 사울 관제탑, 귀기는 비상활주로 3-1로 접근하라. 고도 500, 속도 유지.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내 심장은 요동쳤다. 연료 게이지는 이미 바닥을 긁고 있었다. 엔진은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불안하게 흔들렸다. 착륙 등불이 멀리서 깜빡였다. 저곳이 나의 마지막 기회였다. 손에 땀이 흥건했다. 조종관을 꽉 쥐었다. 비행기는 내 뜻대로 움직이는가 아니면 스스로 추락하는가. 고도를 낮출수록 기체가 더 거세게 요동쳤다. 엔진 불안정, 기체 흔들림이 심합니다. 내 목소리는 떨렸다. 관제탑에서 다시금 지시가 내려왔다. 침착하게 접근하라 조종사, 속도를 줄이고 랜딩 기어를 내려. 나는 이를 악물고 지시에 따랐다. 활주로가 점점 더 크게 시야에 들어왔다. 죽음 아니면 새로운 삶, 모든 것이 이 순간에 달려 있었다. 엔진 소리는 비명에서 신음으로 변해갔다. 이대로 버틸 수 있을까? 활주로 끝이 마치 절벽처럼 느껴졌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거대한 충격과 함께 온몸이 앞으로 쏠렸다. 금속성 마찰음이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졌고 기체 전체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시야는 온통 뿌옇게 변했고 나는 조종관을 필사적으로 붙들고 있었다. 착륙 장치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지만 나는 오직 멈추는 것만을 생각했다. 덜컹덜컹. 마지막 흔들림이 잦아들고 기체가 완전히 멈췄을 때 나는 그제야 간신히 숨을 몰아쉴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이 꿈인가? 나는 살았다. 엔진 소리가 서서히 잦아들고 고요함이 조종석을 감쌌다. 심장이 여전히 격렬하게 뛰고 있었지만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저 내 거친 숨소리만이 귓전을 울렸다. 나는 조심스럽게 캐노피를 열었다. 끽 하는 쇠붙이 마찰음과 함께 차가운 공기가 밀려들어왔다.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낯설지만 경이로웠다. 끝없이 펼쳐진 활주로, 멀리 보이는 야트막한 산들,
그리고 머리 위로는 내가 방금 가로지른 드넓은 하늘. 잠시 눈을 감았다. 하늘은 나에게 끝없는 자유를 주었지만 이제 나는 그 자유를 통해 닿은 새로운 땅 위에 서야 했다. 조종간을 내려놓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발이 땅에 닿는 순간 온몸으로 전율이 흘렀다. 철컥, 무겁게 열린 조종석 문을 넘어 찻발을 내딛었다. 차갑고 단단한 아스팔트 바닥이 내 발밑에서 굳건히 느껴졌다. 이제 더 이상 하늘을 나는 새가 아니었다. 이곳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아내와 아들을 위해 내가 선택한 땅. 이 땅 위에서 나는 다시 걸어야 한다. 마침내 전투기는 활주로에 섰다. 차가운 바람이 기체를 스쳐 지나갔다. 조종석에서 내리자 낯선 얼굴들이 나를 맞이했다. 남한 군인들. 그들의 눈빛에서 경계와 동시에 안도감이 스쳤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오랜 시간 꿈꿔왔던 자유의 땅, 그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희미한 온기가 느껴졌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다. 가족, 그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 하나로 나는 이 길을 걸어왔다. 내 어깨를 잡는 군인의 손길에서 낯설지만 따뜻한 기운이 전해졌다. 이제는 내가 꿈꾸던 미래를 향해 나아갈 차례였다. 내 발이 닿은 이 땅, 나만이라 불리는 곳, 귀가 먹먹해질 정도로 시끄러운 소음, 휘황찬란한 불빛,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사람들. 김포공항은 내가 평생 본 어떤 곳보다도 복잡하고 활기찼다. 아들은 두 눈을 휘둥그레 뜨고 이 모든 것을 신기한 듯 바라본다. 커다란 전광판 속 알록달록한 광고, 머리 위를 지나는 비행기 모형, 끊임없이 울리는 안내방송에 연신 감탄사를 내뱉는다. 그 작은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엄마, 저건 뭐예요?" 하는 물음에 나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다. 정신없이 흘러가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나는 그저 조용히 내 손을 꼭 잡은 아들의 작은 손에 온 신경이 집중된다. 여기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새로운 세상인가? 익숙한 모든 것을 뒤로하고 찾아온 곳, 두렵지만 아들을 위해 이 낯선 활기 속으로 한 걸음 내딛는다. 심장이 거칠게 뛰었다. 이것이 자유인가? 고요함이 감도는 방. 기다림에 지쳐 아들은 내 품에 기대어 꾸벅이고 있었다. 그 순간 무겁던 문이 조용히 열렸다. 심장이 얼어붙는 듯했다. 흐릿한 시야 너머 꿈에도 그리던 그의 모습이 보였다. 살이 빠지고 얼굴에는 고단함이 역력했지만 틀림없는 내 남편, 명철이었다. 아빠! 잠결에 듣던 아들의 외침이 현실이 되었다. 아이는 작은 몸으로 망설임 없이 그에게 달려갔다. 명철은 무릎을 꿇고 아들을 품에 안았다. 그를 덮친 감격과 회한이 거친 울음소리로 터져나왔다. 그 모습에 나도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지난 시간의 모든 고통, 모든 두려움이 뜨거운 눈물이 되어 쏟아져 내렸다. 나는 비틀거리며 그들에게 다가갔다. 세월의 간극을 넘어 다시 하나가 된 우리 가족. 그제야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다. 꿈이 아니었다. 이 모든 것이 현실이었다. 남편의 품에 안긴 아들의 작은 등, 그리고 내게 닿는 명철의 떨리는 손길. 그것은 이 세상 어떤 보물보다도 값진 재회였다. 비로소 다시 만난 세상이었다. 정착지원 시설, 그 이름은 평화로웠지만 내게는 또 다른 시작점이었다. 낯선 사람들, 낯선 규율, 모든 것이 새로웠다. 아침 식탁에 놓인 알록달록한 반찬들은 처음 보는 것들이었고, 작은 플라스틱 카드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시스템은 신기하면서도 복잡했다. 남한 사람들의 말은 분명 같은 한국어인데 어조도 다르고 알 수 없는 외래어와 줄임말이 섞여 있어 귀에 쉽게 들어오지 않았다. 특히 휴대전화는 나를 가장 좌절시키는 존재였다. 손안의 작은 기계로 세상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은 경이로웠지만 수많은 버튼과 기능들은 암호처럼 느껴졌다. 아들의 해맑은 얼굴을 보며 애써 미소 지었지만 속으로는 답답함과 두려움이 밀려왔다. 이곳은 자유롭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갇힌 기분일까? 하지만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내 아들을 위해 나는 이 낯선 세상에 기어이 뿌리 내려야만 했다. 남한 유치원.
처음엔 아이가 낯설어하고 주저하는 모습이 눈에 밟혔습니다. 낯선 선생님, 낯선 친구들. 하지만 하루하루 지날수록 아이의 표정은 달라졌죠. 딱딱하게 굳어있던 얼굴에서 웃음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쳐준 깍꿍놀이를 하며 솜 넘어가게 웃는 아이. 친구들과 흙장난을 하며 해맑게 소리 지르는 모습. 집에 돌아오면 유치원에서 배운 노래를 흥얼거리고 저에게 오늘의 이야기를 제잘거렸습니다.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이제 제 삶은 아이의 웃음소리로 가득 찹니다. 이 작은 웃음이 세상의 어떤 값비싼 보석보다도 저에게는 소중했습니다. 아이가 드디어 자유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는 것 같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저는 박명철입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겪었던 모든 일들, 그리고 귀순을 결심하게 된 진짜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북한 공군 전투비행사로서 저는 조국을 위해 하늘을 날았습니다. 하지만 그 하늘 아래에서 저와 제 가족이 감내해야 했던 현실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습니다. 아들에게 더 나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인간답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 열망 하나로 죽음을 무릅쓰고 자유를 찾아 이곳에 왔습니다. 저의 귀수는 체제에 대한 반항 이전에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한 인간으로서 마땅히 추구해야 할 존엄을 지키기 위한 절규였습니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수많은 두려움과 절망이 저를 덮쳤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아내 수진과 아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버텼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는 말씀은 거짓이 아닙니다. 저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수많은 이들의 침묵 속 외침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용기가 어쩌면 더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의 진심이 부디 많은 분들께 가닿기를 바랍니다. 명철 씨의 인터뷰가 세상에 공개되고 우리는 조금 더 평범한 일상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늘 선영 씨가 있었습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준 그 그림자 같은 존재가. 그리고 얼마 후 믿기지 않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선영 씨가 남한으로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장, 사람들 틈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전과 다름없이 차분하고 꼿꼿한 자세로 서 있는 선영 씨를 발견했을 때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제가 먼저 다가갔습니다. 선영 씨! 제 목소리에 그녀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무표정했던 얼굴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수진 씨, 오랜만이네요. 여기서 보게 될 줄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분했지만 전보다 어딘가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꿈만 같아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힘든 일은 없으셨고요. 그녀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우리는 아직 어색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늘 그랬듯이 바쁘게 살았습니다. 수진 씨는? 괜찮은 것 같네요. 밝아 보여서 다행입니다. 그녀의 눈빛에 언뜻 걱정과 안도가 스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덕분이에요. 정말 덕분이에요, 선영 씨. 우리 아들도 이제 학교도 잘 다니고 명철 씨도 적응하고 있어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며 진심을 전했습니다. 잘 됐네요. 난 그저 내 일을 했을 뿐인데. 그녀는 언제나 그랬듯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일이 우리에게는 생명줄이었다는 것을. 아니에요. 선영 씨는 저에게, 우리 가족에게 희망이었어요. 이제는 친구처럼 편하게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 말에 선영 씨는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아주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친구라? 나쁘지 않네요. 그럼 친구로서 한 잔 어때요? 여기서 제일 맛있는 냉면집이 어디죠? 그녀의 농담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좋아요. 제가 대접할게요. 그렇게 우리는 길고 고통스러웠던 여정의 끝에서 비로소 새로운 시작을 알렸습니다. 친구라는 이름으로 다시 만난 우리는 이제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평범한 행복을 찾아갈 것입니다. 창밖을 내다본다. 어둠이 짙게 깔린 서울의 밤은 고요하다. 저 멀리 반짝이는 불빛들이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느껴진다. 북한의 밤은 늘 긴장과 침묵으로 가득했지. 가끔은 폭풍우 소리, 가끔은 군용 트럭 소리. 하지만 이곳은 다르다. 안전하고 평화롭다. 하지만 그 평화 속에서도 문득 싸늘한 강바람 냄새가 코끝을 스치는 듯하다.
굶주림에 지쳐 쓰러지던 사람들, 감시의 눈초리, 그리고 내 목숨을 걸었던 그 비행. 모든 순간이 어제 일처럼 선명하다. 아내와 아들을 품에 안고 있지만 내 등 뒤에는 여전히 북녘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것만 같다. 그들의 희생 위에 내가 서 있다는 죄책감, 그리고 지울 수 없는 기억들. 이 새로운 세상이 주는 안온함 속에서도 가슴 한켠은 늘 차갑게 얼어붙어 있다. 나는 정말 자유로워진 걸까? 아니, 어쩌면 나는 그저 새로운 감옥으로 들어온 것일지도 모른다. 추억이라는 이름의 감옥. 낯선 전투복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른다. 익숙한 조종석. 그러나 모든 것이 낯설다. 시뮬레이터의 차가운 금속을 만지는 손끝에 전율이 흐른다. 화면 가득 펼쳐진 푸른 하늘, 그리고 한반도. 내가 날았던 하늘. 그러나 이제는 다른 의미의 하늘. 북녘의 하늘을 날며 매 순간 감시와 억압을 느꼈다. 내 비행은 언제나 체제의 족쇄 안에 갇혀 있었다. 하지만 이곳은 다르다. 조종관을 움직이자 화면 속 전투기가 거침없이 활공한다. 구름을 뚫고 솟아오르는 기체, 아래로 펼쳐지는 산과 강. 자유. 이 두 글자가 내 심장을 울린다. 이곳에서 나는 비로소 조국의 하늘을 꿈꿀 수 있다. 내 아들과 아내에게 보여줄 수 있는 진정으로 푸른 하늘. 이 비행은 단순한 모의 비행이 아니다. 내 삶의 새로운 시작이자 진정한 자유를 향한 첫 날갯짓이다. 이제 나는 날아오를 것이다. 두 번 다시 착륙하지 않을 영원한 자유의 하늘로. 따스한 햇살이 얼굴을 감쌌다. 뺨을 스치는 바람은 더 이상 차가운 북풍이 아니었다. 내 옆에서 수진이 환하게 웃으며 자전거 페달을 밟았다. 아들은 앞서 달려가며 연신 뒤를 돌아보았다. 그 작은 얼굴에 가득한 웃음. 저 웃음을 지켜주기 위해 내가 얼마나 먼 길을 돌아왔던가. 한강을 따라 펼쳐진 자전거 도로 위, 우리는 그저 평범한 가족이었다. 머리 위로는 어떠한 감시의 눈도, 어떠한 제약도 없었다. 오직 푸른 하늘과 우리의 평화로운 숨소리만이 존재했다. 가슴 가득 벅차오르는 이 자유, 이 순간이 영원할 것만 같았다. 비로소 내 집이다. 내 발걸음은 가볍다. 아니, 우리 가족의 발걸음은 이제 더 이상 무거운 족쇄에 묶여 있지 않다. 아들의 작은 손을 잡고 명철 씨의 따뜻한 시선을 느끼며 걷는다. 태양은 우리의 길을 환하게 비추고 바람은 과거의 아픔을 씻어내듯 부드럽게 스쳐간다. 이 땅에서, 이 자유로운 공기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으로 존재한다. 두렵지 않다. 다만 앞으로 나아갈 뿐이다. 우리 아이에게 더 나은 세상을 보여주기 위해,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 약속했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의 미래는 이제 우리의 손안에 있다. 한 걸음 한 걸음 희망을 향해 나아간다. 자유의 땅에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한다.